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 없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로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없다. 어쩌면 인생은 무정의 용어 같은 것, 무작정 살아보아야 하는 것. 옛날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오래 그래야 할 것. 사람들 인생이 고달프다, 지쳤다,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가끔은 화가 나서 내다버리고 싶다고까지 불평을 한다. 그렇지만 말이다, 비록 그러한 인생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조금쯤 살아볼 만한 것이 아닐까. 인생은 고행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기서 고행이란 말, 여행이란 말로 한번 바꾸어 보자.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너도 부디 나와 함께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날들 여행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지구여행 잘 마치고 지구를 떠나자꾸나. 나태주 시인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남자 정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낭독은 이일배 수필가의 어느 무덤이라는 수필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덤. 이일배. 어느 날 산을 오르는데 나란히 자리 잡은 두 무덤이 보였다. 어느 산에나 무덤은 많이 있고 내 위가 나란히 누운 쌍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날 본 그 무덤이 뉘리에서 쉽게 떠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일까? 쭉쭉 뻗은 소나무 숲속 비탈에 땅을 잘 골라 봉분도 반듯하고 둥그스름하게 잘 다듬어 놓았다. 크기도 작지 않은 묘가 보존도 잘 되어 있고 마른 잔디 위에 솔잎들이 정갈하게 덮여 있었다. 자풀도 많이 나 있지 않아 말끔해 보이기까지 했다. 산소를 쓸 때만 해도 후손들이 범절을 고루 갖추어 조상을 잘 모시려고 애쓴 것 같다. 봉도 보기 좋게 짓고 주변도 잘 정리해 놓았다. 제법 지쳐있는 집안의 산소에 후손들도 다 동실할 것 같았다. 봉분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면 산소를 쓴 지 그리 오래지 않아 보인다. 아니다.
수십 년은 훨씬 넘게 지난 것 같다. 봉우리를 비롯한 봉분 몇 곳에 굵고 큰 소나무가 곱게 뻗어 있다. 나이테 지름이 어림잡아 한 뼘은 훨씬 넘을 것 같아 수령들이 십수년, 더 나아가면 수십 년은 좋게 될 듯하다. 묘 위에 일부러 나무를 심을 까닭은 없을 터이고 솔씨가 떨어져 싹이 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돋아 저토록 크게 되었을 것이다. 나무가 움이나 절이 자랄 때까지 후손들이 전혀 돌보지 않은 것 같다. 어느 시기에서 발길마저 뚝 끊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장례 후로 참배를 이어갔다면 이 산소의 역사는 그 참배 기간과 저 나무의 나이를 보탠 만큼의 시간을 품고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그 산소는 꽤 오래된 세월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못 뛰어도 반세기 이상은 되어 보인다. 그 세월 속에서도 봉분이 이지러지지도 않고 그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망자의 복인가 후손의 덕인가, 명당을 잘 가려 묘를 썼기 때문인가, 우거진 숲과 지형이 잘 지켜준 덕분인가, 그 후손은 지금 어찌 되었을까? 모든 것이 덧없고 허망하다. 복이 있으면 뭘 하고 덕이 좋으면 절이 되었을까? 명당이면 뭘 하고 잘 지켜주었으면 저 나무들을 절이 나게 하였을까? 그 후손들은 찾아뵙지 못하는 조상을 두고 마음을 졸였을까? 망자는 후손의 소식을 궁금해했을까? 한동안은 마음에 두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마음 다 잊었을지도 모르겠고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더구나 지하의 홀령이야 무엇을 알고 느낄 것인가? 저 봉분, 절이 크고 둥글면 뭘 하며 언제까지 저 모습을 지키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비바람에 쓸리고 깎이어 고요한 산비탈로 돌아가 저 나무의 바른 자리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저 땅은 애초부터 나무의 터전이 아니었던가? 산에게 나무에게 잠시 빌린 땅일진데 이내 돌려주어야 할 일 아닌가? 애초에 빌리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노자는 대저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삶을 귀하게 하려는 것보다 낫다라 했다. 잘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란 유의의 삶이 아니라 무의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꾸밈 없이 물 흐르듯 무의로 사는 삶이 일부러 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삶보다 낫다는 말이다. 삶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죽음에서랴.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둥글고 큰 봉분 짓기를 바랄 것이며 그 앞에 빛나는 검은 돌 상판이며 깊게 새긴 휘는 왜 있어야 할까? 그렇게 짓고 새기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며 무엇을 기리는 일이 될까? 흙을 딛고 물을 따라 태어난 목숨이라면 갈 때도 그 흙이 되고 물이 되어 자취 없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 저 무덤을 다시 본다. 저 무덤을 지은 이에게는 서운할 일이 될지는 몰라도 애초에 저 무덤을 저리 짓지 않았더라면 못 받드는 불손에 애태울 일도 없었을 것이요, 저 소나무도 제자리 아닌 곳에 뿌리를 박아 백골의 옆구리를 찌르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 무덤을 본다면 누가 저 일을 다시 할까? 그리하기를 또 애써야 할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다. 내 다른 세상으로 갈 때는 어찌 해야 할까?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저 세상으로 가는 나를 지킬 아들에게 곡진히 일러두고 싶다. 아들아, 언젠가 내 눈을 감게 되거들랑 고운 재로 만들어 나 즐겨 다니던 산길 어디쯤에 서 있는 듬직한 나무 아래에다 구저넉한 흙이 튀게 해다오. 그 다음은 속으로 조용히 헤아리다가 세월에 그냥 묻어가면 되지 않겠느냐?